빅픽처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인플레이션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장이 좀 주춤주춤할 때마다 인플레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진행될까? 이렇게 되면 또 테이퍼링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이 됐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런 얘기 들은 지 좀 된 것 같은데 과연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경제지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국채금리도 예전같이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가 해소된 건가? 아니면은 아직까지 좀 잠재되어 있는 악재로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세요? 네, 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주택가격 지수하고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연간 14%나 올랐고요. 도시가격 주택은 지금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까지 지금 증가를 한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이제 120에서 6월에는 이제 127까지 뛰었으니까 시장 예상이 118 정도였으니까 예상치보다도 더 잘 나왔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걸로 지금 소비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죠. 근데 어제 이제 미국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장중에 이제 살짝 올랐다가 윗꼬리를 크게 달고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크게 반응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는 지난번에 이제 그 6월 FOMC 이후로 상당히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파월도 그렇고 완화적인 입장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표출을 했죠. 파월 같은 경우에는 뭐 점도표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고, 또 인플레이션이 올해는 뭐 이제 4%대까지 가겠지만은 내년이면은 또 2%대로 정상화될 거다. 이런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시장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연준의 입장에 대한 신뢰,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더라도 연준은 금리를 빨리 올린다거나 뭐 테이퍼링을 뭐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한다거나 또는 뭐 그 불시에 시장에 알리지 않고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연준의 정책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이 시장에 조금은 있는 듯이 보입니다. 네, 게다가 연준은 인플레는 단기적이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배경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연준은 이제 월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생각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일 거라는 전망을 굽히지를 않고 있죠. 이제 그 요인 중에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PC가 상당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PC 급등한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붉은 초록색이 경기적인 요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옅은 이제 회색이 비경기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경기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경기와 거의 관계가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제 그런 요인인데, 보면은 경기적인 요인인 초록색은 옆으로 그냥 횡보라도 하고 있죠. 그래서 물가가 실제 경기에서 기인하는 물가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근데 여기에 회색으로 돼 있는 이제 비경기적인 요인이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유발된,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이제 뭐 그 제일 큰 부분이 이제 그 정부에서 지출한 코로나 관련된 의료비 그 지원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색 부분과 초록색을 더해서 PC가 나오기 때문에 회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초록색은 아직까지 행보 중이기 때문에 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회색은 단기간에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색 부분에서 특히나 지난 이제 그 5월 달에 그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중고차 가격이에요. 그 중고차 가격 잠깐 보시면은요. 중고차 가격, 평균 가격이 쭉 어느 정도 좀 일정하다가 갑자기 작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평균 가격이 갑자기 뛰어버렸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를 좀 꺼려하게 되고, 그래서 차가 없던 사람들이 자가용 운행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고차를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백신이 보급되고
뭔가 좀 코로나 부분에 있어가지고 면역이 좀 생기고 사회적으로 대중교통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은 중고차도 다시 또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가격이 빠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또 이제 물가도 안정화될 수 있겠다. 이제 연준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이제 물가에서 제일 중요하게 지금 보는 부분은 뭐냐면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임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은요. 지금 임금 이제 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학력 수준에 따른 임금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 근래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질 않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2014년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임금 상승률이 크고요. 지금 오히려 그렇게 많이 임금이 상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가에 크게 이제 영향을 안 미치는구나.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크지 않구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연준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관련해서 보시면은 미국 경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민감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번 5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단기 피크아웃이 나왔죠.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코로나 이후에 경기와 관련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는 연준이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기저 효과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경기에 대한 기대치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또 이제 백신 보급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뭔가 그동안에 뭐 중고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코로나 치료에 들었던 지원금 같은 것들 이런 데 대한 이제 수요 여러 가지 이제 재정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도 정상화될 걸로 지금 이제 연준은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의 타당성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 요인들이 줄어들면은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은 근래 들어서 나왔던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에 대한 내성도 일정 부분 좀 생겼다. 우려는 덜어놔도 된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럼? 근데 우려를 덜어놔도 된다라고까지는 이제 뭐 그 얘기는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언제 어느 때 어떤 이제 누구의 또 한마디로 시장이 또 갑자기 또 이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안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그 ADP 그 고용지표 발표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에 지금 시장은 촉각을 굉장히 세울 겁니다. 6월 달에 고용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제 고용이 잘 된다는 것은 이제 분명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금이나 고용 같은 것들은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은 좀 촉각을 세울 거고요. 고용이 뭐 예상치보다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제 금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국채금리 그림을 계속 보여드리는데 지금 기준은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국채금리를 보시면서 그림을 좀 보시면요, 제가 선을 좀 그어놨는데 위쪽에 상방에 지금 이제 그 선이 이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위쪽 선과 아래쪽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선을 탈출을 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탈출을 하게 되면은 그럼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살짝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고 위쪽 선을 탈출하게 되면은 그러면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령 제가 그려놓은 그 아래쪽 선 있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그 경사선을 만약에 하방으로 깨면서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는 상당 기간 동안 시장에서는 이제는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이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채금리의 앞으로의 향방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국채금리가 안정화되어 있다고 시장이 마냥 가느냐 그렇지는 않죠. 국채금리가 안정된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는 뭐냐면은 달러를 보셔야 됩니다. 달러가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요 근래에 달러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원활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의 어떤 변동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 시장의 어떤 큰 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변동을 가질 수 있는 변화라면은 이 달러 지수의 변화라는 것은 그 안에서의 작은 변동 같은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제 달러 지수 이렇게 이제 국채금리와 달러 두 가지를 짚고 샤워쳐 가지고 시장을 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들어볼게요. 그럼 오늘장 큰 그림 총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내일 이제 그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좀 확인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